안녕하세요. 2013년 8월 18일 1과목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콘덴서에 C의 교본 전압을 V를 가했을 때 콘덴서 내의 변이 전류를 물으면 코사인이 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오메가가 붙어요. 오메가 CVS 코사인 오메가 T. 오메가 CVS 코사인 오메가 T. 자, 그림에서 I의 전류가 반지름 A인 무한히 긴 원주 도체를 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흐를 때 원주 내부의 자개 H를 구하라. 무한 직선 도체라고 하면은 H는 2파이 R분의 I잖아요. 그래서 이 자개는 2파이 R분의 I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3번 환상철심에 건수 100개인 A코일과 건수 400개인 B코일이 있을 때 A의 자기 인덕턴스가 L이라며 4라며 이 두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는 그러면은 100은 N1, N2는 400, L1은 4잖아요. 그러면은 N1 밑에 자기 거 L1, 그 다음에 남의 거 N2 남의 거 위에 올려서 100분의 4 곱하기 400 해서 16이 나옵니다. 한 변의 길이가 500인 정사경 평판 두 장에 10mm 간격으로 놓여 있고 그림과 같이 유전율이 다른 두 개의 유전체로 채워진 경우 합성 용량은 얼마인가? 지금 이거는 직렬이잖아요. 직렬 합성 용량은 C1 플러스 C2분의 C1 C2인데 뭐 이걸 어떻게 하면은 402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철도 궤도 간 거리가 1.5m. 여기는 길이죠. 궤도는 서로 절연되어 있다. 열차가 매시 60km의 속도로 달리면서 이게 시간이죠. 시속. 좌측의 지구 두께 수직 불력이니까 사인 시타 뭐 이런 거는 1이겠죠. 수직 불력 B는 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을 절단할 때 두 궤도 사이에 발생하는 기전력은 얼마인가? 그럼 요 힘은 VBL 사인 시타예요. 근데 이 V가 초속이에요. 초속. 그러니까 60 곱하기 10의 3승을 33,60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16.67이 나오죠. 그래서 16.67 곱하기 B는 0.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고 L은 1.5죠. L은 1.5. 5를 곱하면 3.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림과 같이 점 O를 중심으로 반지름 A의 구도체 1과 내반지름 B, 외반지름 C의 도체구 두 개가 있다. 이 도체에서 전위계수 P11에 해당되는 것은 요거는 한번 나왔던 거죠. 요거는 그냥 4파이 엡실론 분의 1 이건 똑같으니까 요렇게 생긴 거. 요거는 요렇게 생긴 게 있으면 요 두 개만 있는 거고 요게 없으면은 요 세 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507번 500암 ATM per M의 자개 중에 어떤 자극을 놓았을 때 5 곱하기 10의 3승의 힘이 작용했을 때 자극의 세기는 그러면 이 힘은 F는 MH예요. 그러면은 자극의 세기 이게 자극이에요. 자극의 세기 M은 H분의 F예요. 그러면은 H가 500, F가 5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답은 10입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의 유도 기전력 E를 옳게 표현한 것은 이것은 E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이. 자, 그 다음에 무한 평면 도체 R 떨어진 곳에 P의 전압분포를 갖는 직선 도체가 있을 때 이 직선 도체가 받는 힘의 크기는 그러면은 여기 직선 도체가 여기 있는데 뭐 여기에 있을 때 무한 평면 도체에서 무한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요거는 또 2를 곱해줘야 돼 밑에. 그러니까 R이 2A가 되니까 뭐 이거 제곱을 아닌가? 아, 음, R이 어쨌든 2R이 되는 거야 이게. 아, 그렇지. 생각났어요. 이게 무한이다 보니까 여기가 R인데 제곱이 아니라 그냥 R인데 요 2R이 되니까 4가 됩니다. 4. 무한이 붙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반원형의 중심에서 자기의 세기는 원형 중심에서 자기의 세기는 2A분의 D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요거 N은 1이니까. 그런데 반원형이니까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서 4A분의 I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 E, 자개 H, 그 다음에 전자계가 평면파를 이루고 자유 공간으로 전파될 때
진행 방향의 수직이 되는 단위 면적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에너지는 단위 시간 통과하는 에너지는 뭐 벡터 포텐셜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EH입니다. EH. 자, 그 다음에 판 자석의 세기가 0.01, 반지름이 5인 원형 자석판이 있다. 자석의 중심에서 축상 10cm인 점에서 좌위의 세기는 몇 AT인가? 풀이를 안 했군요. 아마 몰라서 안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420이라고 합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는군요. 이걸 왜 안 했지? 자, 그 다음 같은 길의 도선으로 M해와 N의 감은 원형 동심 코일에 각각 같은 전류를 흘릴 때 M의 가쁜 코일의 중심의 자개는 N의 감은 코일의 몇 배인가? 이거는 N제곱분의 M제곱입니다. 두 개의 폐해로 C1, C2에서 상호 유도 계수를 구하는 노이만의 식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좀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여기 있고 여기는 4파이가 와요. 왜냐하면 그냥 4파이가 옵니다. 여기는 4파이가 오고 여긴 점이 옵니다. 여기 점이 와요. 점이 오고 그렇습니다. 4파이가 오고 4파이 땡그랑 점. 자, 그 다음에 선전화 밀도가 람다인 균일한 무한 직선 도체의 전화로부터 거리가 r인 점의 전개의 세기는 몇인가? 이거는 2파이 엡실론 람다분의 2파이 엡실론 r인 요거죠. 기본 식이네요. 그죠?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자개 안에 놓으면 이 도선에 힘이 작용한다. 평등 자개 진공 중에 놓여 있는 직선의 전류 도선에 받는 힘에 대해서 옳은 것은 도선이 받는 힘은 F는 IBL 사인 시타예요. 그래서 도선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자, 반지름 A인 도체구 전하에 Q를 주었다. 도체구 둘러싸고 있는 유전체 유전율이 엡실론 S인 경우 경계면에 나타나는 분극 전하는 몇 쿨롱 퍼 메타 제곱인가? 이거는 P는 엡실론 제로 가로 열고 엡실론 S 마이너스 1, 2 또는 D 마이너스 엡실론 제로 2 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D는 1 마이너스 D가 나오면은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4파이 A 제곱분의 Q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S분의 1입니다. 그래서 D와 4파이 어쩌고가 나오면은 요거를 골라줘야 돼요. 4파이 A 제곱 Q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 여러분 우리 D가 엡실론 곱하기 2잖아요. 여기에서 추론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못해. 그냥 외우세요. 이거를 여기서 내가 이렇게 전개를 해가지고 이걸 찾아내면 되겠지. 안 됩니다. 그냥 외우세요. 요거 요 자리에 D가 나오던지 4파이 엡실론 A 제곱분의 Q가 나오면은 1 마이너스 엡실론 S분의 1. 자, 그 다음에 자개의 벡터 포텐셜을 A라고 할 때 도체 주위에서 자개 B가 시간적으로 변화하면 도체에 생기는 전개의 세기 자체가 2잖아요. 그러니까 2는 마이너스 AT분의 라운드 A 요거를 골라주세요. 전개의 세기를 물으면 2는 마이너스 라운드 A분의 라운드 T. 자, 정전 용량 C1과 내압이 다른 콘덴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고 그 직렬회로 양단의 직류 전압을 인가할 때 가장 먼저 절연 파괴되는 콘덴서는 이거는 최대 충전 전하량이 가장 작은 콘덴서. 최대 충전 전하량이 가장 작은 콘덴서부터 파괴됩니다. 자, 자기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 저항의 전기 저항을 전기 저항의 줄 손실 뭔 소리야? 해당되는 손실은 없습니다. 전기 회로의 정전 용량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 자기 회로는 전기 회로의 정전 용량에 해당되는 건 없다. 자기를 모아 놓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저항에 전기 저항을 줄 손실에 해당되는 손실은 없다. 모아놓지 않으니까 손실도 없겠지. 기자력과 자속은 변화가 비직선성을 가지고 있다. 변화가 비직선성을 가지고 있군요. 누설 자속은 전기 회로의 누설 전류에 비해 대체로 많다. 그렇죠. 자속은 많을 것 같아요. 전류는 이렇게 전선을 따라서 이렇게 막 가는데 자속은 그냥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누설 자속은 전기 회로의 누설 전류에 비해서 대체로 많다.
자, 이 과목 전력공학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송전선로에 사용되는 애자의 특성이 나빠지는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애자는 온도 차이에 의한 변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자 각 부분의 열팽창이 상이하거나 누설 전류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가 누설되면 좀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그 편열, 시멘트의 확팽창 및 동결 팽창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는데, 전선 상호간의 유도 장애 이런 것은 애자의 특성이 나빠지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화력발전소의 저울탄기 용도는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한다.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이 아닌 것은, 모선 보호는 선택 접지 개전기를 하지 않습니다. 피레기가 구비해야 할 조건은 거리가 먼 것은,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돼요. 상용주파는 높아야 됩니다. 상용주파는 높아야 됩니다. 자,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 용량 및 상호 인덕턴스에 의해 발생되는 유도장애로 옳은 것은, 정전 유도장애와 전자 유도장애. 그러니까 정전 유도장애와 전자 유도장애. 지중 전선로가 가공 전선로에 비해 장점이 해당되는 것은, 지중에 땅속에 묻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경과지 확보가 가공 전선로에 비해 쉽다. 쉬운가 봐요. 다회선 설치가 가공 전선로에 비해 쉽다. 여러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묻을 수 있으니까 쉬운가 봐요. 외부의 기상 여건 등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 밑에 있으니까 뭐 영향을 안 받겠죠. 하지만 송전 용량이 작대요, 생각보다. 그리고 건설비가 비싸대요. 자, 그다음에 송전 거리, 전선의 비중 및 전력 손실력이 일정하다고 하며, 그러면은 전선의 단면적은,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선의 단면적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단면적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삼성식 선로에서 수전단 전압이 66,000V, 역률이 0.8, 전격 전류 50A, 삼성 평형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 선로 임피던스 R이 3, X가 4일 경우, 이때 송전단 전압은 몇 볼트인가?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더하기 루트 3i에다가 R 코사인 시타 플러스 X 코사인 코사인 시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수전단은 66,000 더하기 루트 3에다가 i는 50이라고 그랬죠. i는 50에다가 r은 3, 코사인 시타는 0.8, 그 다음에 x는 4 곱하기 사인 시타는 여기 0.8이니까 0.6 해서 7.016이 나옵니다. 7.016. 전등만으로 구성된 수용가를 두 군데로 나눠 각군의 변압기 한 대씩을 설치하여 각군의 수용가의 총설비 용량을 각각 30, 50이라 한다. 각 수용가의 수용률을 0.6, 수용가 간 부동률을 1.2, 변압기 군의 부동률을 1.3이라고 하면 고압간에 대한 최대 부하는 양 몇인가? 간선의 역률은 100%다. 그러면은 여기 30, 50을 각각 0.6 수용률 0.6, 0.6을 곱해주고 부동률로 나눠줍니다. 부동률 나눠주고 또 이것을 또 총 부동률 1.3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31이 나옵니다. 자, 저압 배선 방식의 배전 방식 중 배전 설비가 단순하고 공급 능력이 최대인 경제적 배분 방식이며, 국내에서 220, 380의 승합 방식으로 채택되는 것은 삼상 4선식. 조합 수조의 설치 목적이 아닌 것은, 흡출관 보호를 취한다는 게 아닙니다. 흡출관은 아닙니다. 자, 단도체 방식과 비교해 복도체 방식의 송전선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선 표면 이 복도체는 어때? 코로나를 뭐 좋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코로나 인계 전압을 높이지요. 그러니까 낮출 수 있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자, 그다음 33번 전력계통의 전압 조상 설비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기조상기의 조정 단계는 연속적이죠. 동기조상기는 연속적이다. 통신선과 병행인 60 여기 이제 그거 주파수죠. 삼상 1회선 송전선에서 1차 1선 지락으로 110의 영상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통신선에 유기되는 전자 유도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그러면 영상 전류는 선전선 전체에 걸쳐 같은 크기고, 통신선과 선의 상호 인덕턴스는 M, 양 선로의 평행 길이는 55, 이게 L이네요. 그러면은
뭐를 묻는가 거예요. 전자유도전압을 묻죠. 전자유도전압 이 M은 J 오메가 ML 3I 제로입니다. 그러면 J 오메가 ML은 2파이 60 요거는 F 그죠? 그 다음에 M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M은 0.05 이게 M. 그 다음에 길이 L은 55. L은 55죠. 이게 L. 그 다음에 3을 곱해줘야 돼요. 3을 곱하고 I0. I0가 뭐라고 했어요? 110이라고 했죠. 그래서 3 곱하기 110을 하면은 342가 나옵니다. 송전선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전선이 부식된다. 무엇에 의해 부식되는가? 오존에 의해서 부식된다고 합니다. 오존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군요. 옛날에 막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자, 다음 중 부하전류 차단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사용되지 않는 것은 달로기 DS입니다. 주변 악기 등의 발생에서 오조파를 줄이는 방법은 전력용 콘덴서의 직렬 리액터를 접속한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제5조파는 직렬 리액터, 제5조파는 직렬 리액터. 38번 4단계 정수가 A, B, C, D인 송전선로의 등가 파이 회로를 그림과 같이 하면 Z1의 값은 이것은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격전압 66V인 삼성식 송전선로에서 일선의 리액턴스가 17Ω일 때 이를 100 기준으로 환산한 퍼센트 리액턴스는 얼마인가? 이것은 퍼센트 리액턴스는 10V 제곱분의 PX예요. 그러면은 10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7, x는 17이니까 나누기 10V제곱 10 곱하기 66의 제곱을 하면은 요건 39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공통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의 배전선로에서 리콜로저, 섹셔널라이저, 라인 퓨즈, 보호 협조 가장 적합한 배열은 이거는 RSF. 여러분 SF 영화 좋아하세요? SF가 D예요. R이 제일 먼저예요. really? SF 진짜 리얼 SF 영화야? 리얼 SF? 네, 출력 7.5인 삼성유도 전동기가 전부와 운전해서 2차 저항선이 200일 때 슬리븐 약 얼마인가? 이거는 7.5 7500분의 200을 해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니군요. 이것은 그럼 P2분의 PIC였는데 P2는 뭐냐면은 출력에다가 저항선을 이제 더한 거예요. 그러면 7.5에다가 0.1을 더하면 7.7이죠. 그래서 슬립은 7.7분의 0.2가 돼서 2.6이 됩니다. 7.7분의 0.2가 돼서. 자, 비례추이라는 전동기는 권선형. 자, 유도 전동기 안전운전 조건은 안전운전 조건은 부하 토크 L이 M보다 큽니다. L이 라이언이 마우스보다 커요. 사자가 마우스보다 커요. 라이언이 마우스보다 커야 안정적이겠죠. 마우스가 라이언보다 크면은 이거는 이 산이 안정적이지 않겠죠. 쥐가 막 사자 이겨먹으려고. 사자는 그래도 암만 작아도 사자인데 쥐한테 지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라이언이 마우스보다 커야 안정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100A일 때 회전 속도 1000으로 10kg의 토크를 발생하는 직류 직권 정동기가 80A 부하 전류 감속되었을 때의 토크는 이거는 0.8의 제곱입니다. 0.8의 제곱이 비례하니까 6.4입니다. 삼성 유도 전동기 기계적 출력 P 회전수 N인 전동기 토크는 이거는 975 곱하기 N분의 P입니다. 다음은 스텝 모터. 킬로그램 메타가 있고 또 나중에는 뭐 뉴턴 메타가 나오는데 그건 그때 또 생각하자고요. 다음 중 스텝 모터의 장점은 이런 것이다. 틀린 것은 위치 제어를 할 때 각도 오차가 작고 누적되지 않습니다. 스텝 모터는 좋은 거예요. 자,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중간 변압기를 사용해서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할 수 없나 봐요. 중간 변압기로는 누설을 감소할 수 없어요. 중간 변압기는 끝 변압기만 감소할 수 있나요? 우리가 막 중간에 변이 나오려고 할 때
중간에서 변이 나오려면은 누설되겠지. 감소할 수 없어. 자, 그다음에 단상 반파 정류회로의 직류 전압이 220V일 때 정류기의 역방향 첨두 전압은 PIV라고 하는데 이것은 220을 반파니까 단상 반파잖아요. 단상 반파는 0.452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220을 0.4로 나눠줘야 돼. 그래서 원래는 489라는 얘기지. 이 489에다가 루트 2를 취해주면은 첨두 전압이 나옵니다. 그래서 691이래요. 691. 자, 그 다음에 삼성 동기 발전기의 매극 매상의 슬로스가 3일 때 분포권 개선. 이건 많이 나온 거죠. 6sin 18분의 파이, 6sin 18분의 파이. 답 그대로 나오니까 그대로 외워주시면 돼요. 자, 부하 급변 시 부하각과 부하 속도가 진동하는 난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난조 현상을 일으키는 게 아닌 것은 기울어지는 게 아니야. 기울어지는 게 아니야. 부하 급변 시 부하각과 부하 속도가 진동하는 난조 현상. 원동기 조속 예민할 때는 난조 현상을 일으켜. 그 예민하니까 저항이 크겠지. 그 다음에 어떤 때 예민하고 어떤 때 저항이 크겠어요. 토크의 고조파파 할아버지가 그냥 야 이래라 저래라 더 이러지 마 이럴 때 예민하고 저항이 크지만 기울어지는 건 아니다. 아직까지 집은 기울어지지 않았다. 자, 부하 전류가 크지 않을 때 직류 직권 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직권 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 직권 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무부하 분권 발전기가 있다. 계좌 저항이 45옴, 계좌 전류가 3, 전기자 저항이 2A일 때 이때 유기 전력은 요거는 무부하일 때는 전기자 전류와 계좌 전류가 같대요. 그러니까 전기자 유기기 전력은 이거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래서 이제 V는 RF 곱하기 IF야. 그러니까 전기자 전류 곱하기 계좌 저항을 곱하면 V가 나와요. 그럼 V는 IR이잖아. V는 IR. 그러니까 40 곱하기 3 하면 120이 나오잖아요. 이 120에다가 IARA 전기자 저항과 계좌 저항 계좌 전류 계좌 전류 전기자 전류 계좌 전류 그렇죠. 여기다 IA 곱하기 RA 전기자 저항을 곱해주면 그러니까 계좌 전류에다가 전기자 전류를 계좌 전력에다가 하여튼 이걸 곱해주면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126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3 곱하기 2를 해주면은 126이 나옵니다. 변압기 1차 측을 Y결선, 2차 측을 델타 결선으로 한 경우 1차와 2차 간의 전압의 위상 변화는 이건 30도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1차 측을 Y결선, 2차 측을 델타 결선으로 하면은 1차, 2차 간의 위상차는 30도. 전력 변환 기기가 아닌 것은 변압기는 전력 변화 기기겠죠. 정류기, 인버터 다 전력 변화 기기 맞는데 유도 전동기 이거는 뭐 전동기 힘으로 바꿔주는 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거는 전류를 힘으로 바꿔주는 동자가 붙었으니까 여기 아닙니다. 자, 단권 변압기 세대를 Y결선으로 해서 삼성 전압을 3000이고 300이고 승합하여 3300을 하고 150에 송전하려고 한다. 이 경우 단권 변압기의 저전압 측 전압, 승합 전압 및 Y결선의 자가 용량은 얼마인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300에서 300. 그럼 답에 똑같이 있진 않겠죠. 뭔가 변했겠죠. 그래서 요건 아니고 1732, 173.2 그 다음에 너무 작지 않은 13.62가 답입니다.
1732, 173.2 너무 작지 않은 13.62가 답입니다. 자, 사극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다. 총 슬롯은 48이고 매극 매상 슬롯에 분포하는 코일 간격은 극간격의 70%의 단절권으로 하면 권선 개수는 얼마인가? 그러면 총 슬롯은 48이면 Q는 48 나누기 4 곱하기 3, 4 곱하기 4극 3상이니까 그럼 여기 4가 나옵니다. 그러면 M은 뭐죠? 이게 M인가요? 이게 M이네요. 그래서 3 상이 M이. 그러면 4 사인 2 곱하기 M은 3이니까 3 곱하기 4분의 파이 또 사인 2 곱하기 3분의 파이 하면은 여기 0.96이 나와요. 이 0.96이고 그 다음에 단절권으로 하면은 단절권은 K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그럼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인 0.75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모르겠어. 복잡해서 모르겠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결국에는 뭐야? 56번 답이 뭐죠? 그때는 이해했는데 지금 모르겠네요. 56번 4 그냥 887입니다. 887 우리 88 올림픽입니다. 자, 사극선요 권선계수 88 올림픽 몰라.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파워 곡선.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파워 곡선은 동기발전기의 무부하 파워 곡선은 요거입니다. 요거 동기발전기 무부하 파워 곡선. 제일 그럴듯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동기발전기 무부하 포화 곡선. 자, 직류 분권 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단중 중권으로 감으면 브러쉬 수는 극수와 같아야 한다. 단중 중권으로 감으면. 자,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자여자 발전기라 가지고 직류 분권 전동기의 공급 전압의 극성을 반대로 하면 회전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어느 변압기의 무유도 전부하의 효율은 97. 전압 변동률은 2%라고 하면 최대 효율은 전부하 효율이 97이니까 최대로 높아봤자 97이겠지. 약 97.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